안녕하세요, 박성윤입니다. 뮤지컬 히스토리언 채널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작품 중심, 산업 중심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헤어, 송스 포 뉴월드처럼 주로 국내에 아직 소개가 되지 않은 작품들 중심으로 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 국내는 소개가 안 되었지만 뮤지컬 역사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 갈등, 극중 화려한 장면 연출을 다룬다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과거부터 뮤지컬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코러스라인, 드림걸즈, 저지보이즈도 그렇고 뮤지컬 영화로 시선을 넓혀봐도 위대한 쇼맨, 라라랜드 같은 작품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객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바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다룬 작품입니다. 멋지고 화려한 이면에 우울하고 어쩌면 추악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프로듀서스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다룬 뮤지컬 중에 수작으로 생각하는 런던발 메가 뮤지컬의 결정판, 뮤지컬 선셋 블러버드입니다. 뮤지컬 선셋 블러버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민들이 많은 곳으로 익숙한데 이 지역은 과거부터 농업과 교통산업이 크게 발달했고 특히 19세기에는 석유 산업으로 미서부 경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온화한 날씨와 길게 뻗은 해변 덕분에 관광산업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미국 제1의 도시 뉴욕에 브로드웨이가 있다면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는 바로 헐리우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문화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브로드웨이처럼 유대인의 자본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뮤지컬의 황금기를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로 보는데 헐리우드 영화의 황금기는 그보다 앞선 1930년대부터 1940년대로 봅니다. 헐리우드의 황금기는 유성 영화의 본격적인 제작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 시기는 영화 산업의 역사에서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앞서 1920년대의 절정을 이룬 무성 영화는 다양한 주의와 사고가 투영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나라별로 몽타주나 표현주의 같은 특색이 절정에 달하면서 영상이 언어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영화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프랑스를 포함해서 영화 시장을 이끌었던 유럽 대륙 전체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초토화되었고 주춤하는 사이에 이 시기 미국은 대공황을 맞았지만 역으로 유망 사업으로 손꼽히던 영화 산업에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산업화에 성공했고 영상의 사운드를 일치시키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유성 영화는 오락 성격의 코미디, 웨스턴, 갱스터, 그리고 뮤지컬 영화 등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을 쏟아내고 스타를 발굴해내면서 단숨에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대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배우, 그리고 기술과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던 제작자들이 대거 도태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는 공연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런 헐리우드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또 한 곳은 베벌리 힐즈입니다. 인근에 있는 히든 힐스와 함께 유명 아티스트나 스포츠 스타가 거주하는 고급 주택 단지가 밀집한 지역답게 베벌리 힐즈는 각종 트렌드를 이끄는 패션의 스팟으로 외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선셋 블러버드는 바로 이 헐리우드와 베벌리 힐스를 이어주는 선셋 스트립,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으로 이어주는 이 일대의 도로,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도로변에 가득한 야자수나무,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호텔이나 유명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는 이 지역은 유명 팝스타를 배출한 라이브 클럽이 즐비해서 미국 음악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음악 스튜디오나 레코드 프로덕션이 많이 있기도 하죠. 석양이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누군가는 지는 태양을 보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누군가는 떠오를 내양의 태양처럼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두근거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명과 암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거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로 미국엔 선셋 블러버드와 같은 훌륭한 영화가 많다라고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작가 조 길리스가 채무자에게 쫓겨 도주하던 중에
선셋 블러버드에 위치한 과거 무성영화 스타 노마 데스몬드의 저택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자 아직 과거의 영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노마 데스몬드는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조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작품을 위한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 또 거래가 시작되고 급기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 과거의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노마 데스몬드가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조 길리스에게 방아쇠를 당기면서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에는 노마 데스몬드 역할의 글로리아 스완슨을 포함해서 버스트 키튼 등 실제 그 시절 무성영화 배우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연기를 넘어 실제에 가까운 그들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셋 블러버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엔딩 장면인데요. 노마 데스몬드가 조 길리스를 살해하고 경찰이 몰려온 상황을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속 한 장면이라고 망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글로리아 스완슨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노마 데스몬드가 무성영화의 상징인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장면도 여운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은 조 길리스의 시신이 저택의 수영장에 둥둥 떠있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서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따라가는 구조인데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묵직하게 대변하는 대사와 상황들이 많아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오프닝이 개인적으로는 뮤지컬에서 조금 아쉽게 그려졌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뮤지컬 에비타의 오프닝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영화 선셋 블러버드는 BBC가 선정한 역대 최고 미국 영화 100개에 선정된 바 있고 빌리 와일더 감독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선셋 블러버드는 1950년 발표된 바로 이 동명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무엇보다 뮤지컬 황금기 시기에 걸쳐있는 만큼 선셋 블러버드를 뮤지컬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영화 발표 직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영화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낙관주의 작품이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황금기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이 작품을 뮤지컬 무대로 옮기는 것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븐 손다임이 젊은 시절에 영화 선셋 블러버드를 보고 뮤지컬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바다 건너 런던의 앤드루 로이드 웨버도 선셋 블러버드를 뮤지컬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선셋 블러버드는 그의 절친 해롤드 프린스가 무대 공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한참 뒤인 1993년이 돼서야 공연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뮤지컬 에비타나 뮤지컬 캐츠보다 먼저 만나볼 수도 있었겠죠. 스티븐 손다임과 앤드루 로이드 웨버 이렇게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마음을 훔쳤다는 면에서 원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가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국내에는 프랭크 와일돈의 작품으로 익숙한 뮤지컬 드라큘라에서 대본과 가사를 쓴 돈 블랙, 크리스토퍼 햄튼이 참여를 했습니다. 1993년 런던 오리지널 프로덕션은 국내에는 캐츠, 레미제라블의 연출로 잘 알려진 트레버넌, 그리고 에비타에서 에바 페론을 연기한 패티 루펀이 노마 데스몬드로 합류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웨스트엔드는 앞서 선보인 에스펙트 오브 러브가 흥행면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오페라의 유령을 불멸의 흥행 궤도에 올려놓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이 작품을 통해 명예회복을 노린다는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통해 영화를 보는 듯한 변화무쌍한 대저택의 무대 연출을 보여줬지만 어딘지 모르게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음악과 극이 잘 붙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980년대를 풍미한 카메론 맥킨토시의 작품처럼 장기적인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의 올리비에 어워즈에서도 역시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시티 오브 엔젤에 밀리면서 작품상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패티 루펀이 이름을 올린 여우주연상도 타지 못했고 제작비가 워낙 큰 탓에 비교적 흥행에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를 회수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이러한 평가와는 별개로 바다 건너 뉴욕은 과거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랑을 했던 영화를 동시대 최고의 작곡가를 통해 뮤지컬로 만나본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웠고 런던에서 공연된 1993년 그 해에 그야말로 미국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뉴욕에 입성하기 전 수정된 대본과 음악으로 실제 선셋 블러버드가 위치한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주인공 노마 데스몬드 캐스팅 관련해서 여러 잡음과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연 조기 폐막이라는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브로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민스코프 시어터에서 개막한 선셋 블러버드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욕 언론은 역시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찬사를 보냈고, 무대에서 떠오르는 세트나 자동차가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빠른 의상 전환에도 합격점을 줬습니다. 실제 티켓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개막 후 5개월의 티켓이 거의 매진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듬해 토니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지컬 상을 받으면서 올리비아 어워즈 무관의 한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상, 대본상도 함께 수상하면서 작품성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의 브로드웨이에 볼만한 작품이 없어서 선셋 블러버드가 무혈 입성했다고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선셋 블러버드와 베스트 뮤지컬 상을 경합했던 유일한 작품이 스모키 조 스카페인데, 규모면에서 워낙 차이가 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죠. 결과적으로 선셋 블러버드의 브로드웨이 공연도 결국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반드시 장기 공연에 성공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광고비를 너무 많이 추가 집행한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며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글렌 클로스의 노마 데스몬드 연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에게 행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평가를 받는 배우죠. 특정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혹은 그 배우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선셋 블러버드와 글렌 클로스가 그렇습니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한동안 선셋 블러버드와 떨어져 지내다가 2016년 웨스트엔드 프로덕션, 그리고 2017년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에 출연하면서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선셋 블러버드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에 글렌 클로스의 노마 데스몬드 연기를 두고 브로드웨이의 전설이 될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는 찬사를 보냈고요. 2017년 리바이벌 프로덕션으로 23년 만에 다시 뉴욕에 돌아왔을 때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공연이다라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노마 데스몬드를 누가 연기해도 글렌 클로스와 비교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년 여성 배우들이 꿈꾸는 꿈의 역할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선셋 블러버드의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쓴 모든 작품을 통틀어 선셋 블러버드를 가장 애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캐츠, 오페라 유령 등 많은 히트작을 써내려간 그가 가장 완벽한 뮤지컬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수도 없이 드러냈었는데요. 이렇게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사랑을 독차지한 선셋 블러버드의 뮤지컬 영화는 그의 오랜 기간 수건이었는데, 마침내 영화사인 파라마운트가 응답했습니다. 곧 뮤지컬 영화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뮤지컬 에비타, 퍼레이드, 최근에 프로즌까지 뉴욕과 런던을 오가면서 연출과 안무가로 토니 어워즈와 올리비아 어워즈에도 여러 번 이름을 올린 롭 애쉬포드가 메가폰을 잡았고, 노마 데스몬드 역할에 역시 어쩌면 당연한 왕의 귀한 글렌 클로스가 캐스팅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뮤지컬 영화 선셋 블러버드 역시 올해 가을에 개봉 예정이었지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루빨리 롭 애쉬포드의 카메라가 글렌 클로스에게 클로즈업하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